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미국 전체를 휩쓸고 있는 폭염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시 전역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는 줄고 있지만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북동부 지역에서는 주요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원이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무마 혐의로 형사 기소된 데 이어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밀문서 유출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저택의 한 직원에게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FBI 등이 지난해 6월 기밀문서 회수를 위해 마라라고 저택을 방문한 뒤 트럼프와 측근들의 CCTV 영상 삭제 지시가 이뤄졌으며 삭제된 장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보좌관인 월트 나우타가 문서가 든 상자를 들고 마라라고 저택 창고를 드나드는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동료에게 대장이 CCTV 동영상 서버 삭제를 원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마라라고 저택의 관리 직원 카를로스 데 올리베이라를 기소했습니다. 올리베이라는 CCTV 담당자를 은밀히 불러 영상이 얼마 동안 보관되는지를 물은 뒤 삭제 지시를 내리고 이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기밀문서 불법 보유, 수사 대상 문서 은닉, 허위 진술 등 37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으며 이번에 증거인멸 지시라는 비교적 무거운 혐의로 추가 기소됨에 따라 재선 가도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전체를 휩쓸고 있는 폭염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2주 전인 9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입원 건수가 전주보다 10.3%, 응급실 방문 건수가 전주보다 7%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도 5.8%에서 6.3%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올여름 폭염으로 무더위를 피해 에어컨을 찾아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큰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앙집중식 에어컨의 영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건물 전체로 옮겨다니면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휴스턴 UTS는 사람이 에어컨이 있는 곳에 밀집하면서 감염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늘면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하수도 검사 결과 최근 3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량이 3배가량 증가했고 특히 중서부 지역에서 바이러스 검출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시 전역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가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북동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주요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뉴욕시경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7개월간 백구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7대 주요 범죄는
총 1,8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6%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올 들어 발생한 주요 범죄는 총 69,0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는데 이와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백구경찰서 구역에서는 특히 차량 절도가 올 들어 301건이 발생해 155.1%가 늘었습니다. 중폭행은 51.2%가 늘었고 강도와 빈집털이 등도 증가세였습니다. 총격 사건도 올해 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4건보다 더 늘었습니다. 111경찰서 관할 지역의 주요 범죄 건수도 735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6.3%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건에 불과했던 강간 사건이 7건 발생해 250%가 늘었고 차량 절도 역시 65.4% 급증했으며 빈집털이, 중절도, 중폭행 등도 늘었습니다. 엘름허스트 등을 관할하는 110경찰서에서도 주요 범죄 건수는 10%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희진 뉴욕 한인경찰협회 회장은 전반적으로 경찰이 부족하고 인력이 브롱스 등에 많이 집중됐다며 퀸즈 일대가 안전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여름철일수록 문단속 등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수건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어제 민주공화 양당이 협상을 통해 마련한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 등 국방수건법안을 표결해 회부, 찬성 86표 대 반대 11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차기 회계연도 예산은 8,860억 달러며 군인 월급 5.2% 인상,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극초음속 미사일 및 드론 기술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달 14일 공화당이 주도한 하원에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상하원 병합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하원 법안에는 원정 낙태 시술 군인에 대한 비용 지원 폐지, 성전환 등 성다양성 프로그램 지원 중단 등 공화당 강경파 정책이 다수 포함돼 민주당의 반발 속에 찬성 219표 대 반대 210표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지난 1961년 이래 초당적 합의로 처리돼 왔으나 올해는 하원에서 진통을 겪었고 상원과의 줄다리기를 앞두고 있어 올해 예산 종료 시점인 9월 30일까지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화당 소속 영킴 하원 외교위 인태수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선언이 실수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말로만 달성할 수 없으며 행동이 필요하다. 구속력이 있는 보장은 오직 힘을 통해서만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의 전제 조건은 주한미군 철수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평화선언은 실수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김정은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불법적 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화 제의도 시기상조라고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일부 의원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일방적 양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이 재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정은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도 이를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 법안의 맹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차일드케어 인력 확보를 위해 5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차일드케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5억 달러의 보조금 제공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직원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원 소개 등에 2,300달러에서 3,000달러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조금으로 약 15만 명의 차일드케어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프로그램이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해 줄 것이라며 차일드케어 인력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일드케어 보조금 프로그램은 데이케어 센터, 패밀리 데이케어, 그룹 패밀리 데이케어,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국이 허가한 센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앞서 주 의원들과 캐시 호컬 주지사는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더 많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추가 예산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봄학기부터 뉴욕주 공립교회 5학년과 8학년 학생들은 컴퓨터로 표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는 주 교육국이 작년 3학년에서 8학년의 영어 시험과 5학년과 8학년 수학, 과학 시험을 컴퓨터 기반 시험 CBT로 전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5학년과 8학년 학생들은 내년 봄학기 영어와 수학, 과학 표준 시험을 컴퓨터로 치르게 됐습니다. 또 2024학년도에서 2025학년도에는 4학년과 6학년 학생들도 컴퓨터로 시험을 봐야 하며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봄학기까지 3학년과 7학년 학생들도 종이 시험지와 컴퓨터 기반을 합친 하이브리드 시험을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주정부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CBT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동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부 교사들은 아직 학교는 CBT로의 전환 준비가 안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한 연구는 종이로 보는 시험보다 컴퓨터로 보는 시험에서 학생들의 시험 결과가 더 나빴으며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CBT로의 전환 후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낮아졌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교육국 관계자들은 CBT를 통해 교사들은 시험을 더 빨리 채점할 수 있고 학생들의 시험 일정이 더 유연해질 것이라며 CBT가 더 효율적인 시험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미중 양국의 패권 다툼 속에 태평양 섬나라를 둘러싼 두 나라의 영향력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솔로몬 제도의 30년 만에 대사관을 재개설한 데 이어 5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선 사상 처음으로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6일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통가 주재 미국 주재 대사관 개소식에 참석했고 어제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파푸아뉴기니를 찾아 미국 경비함을 다음 달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미국 못지않게 중국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탕런젠 중국 농업농촌부 장관이 지난 26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미크로네시아 연방을 방문해 웨슬리 시미나 대통령 추침식에 참석하면서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서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중국은 지난해 4월 왕이 외교부장이 태평양 10개국을 순방하고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맺은 데 이어 올해는 태평양 섬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를 전담하는 태평양 도서국 특사를 신선했습니다. 이처럼 양국 경쟁이 가열되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통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통가 투자가 약탈적이라고 비판한 반면 중국 신화통신은 이에 대해 미국의 졸렬한 이간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유층의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동문 자녀의 합격 가능성이 일반 수험생보다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밝혀져 학벌 세습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리체체티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팀은 명문대 입시 결과를 추적한 결과 명문사립대 동문 자녀들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자격을 가진 일반 수험생보다 합격 가능성이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른바 레거시 입학 제도가 없다고 가정하고 동문 자녀들의 합격률을 추정해도 일반 수험생보다 33%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제력 상위 1%인 연소득 61만 $1,000 이상 가정에서 부모가 명문대 출신일 경우에 자녀가 레거시 특혜 입학을 통해 합격할 가능성은 일반 수험생보다 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동문 자녀 특혜 입학, 이른바 레거시 제도는 명문대 입학의 보증수표자, 명문대 학벌을 세습하는 제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습니다. 한편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불리는 에머스트 칼리지는 지난 2021년 10월 레거시 제도 폐지를 밝히는 등 학벌 세습 철폐에 나섰지만 하버드대는 동문들의 기부금 확보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동문 자녀 특혜 입학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해외여행 승객은 늘어나는 반면 국내선 수요 감소로 요금이 하락함에 따라 국제선이 많은 항공사는 매출이 늘어나는 반면 국내선 위주의 항공사는 매출 증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항공요금 정보업체 호퍼는 미국 국내선 왕복 항공권 평균 가격은 $258로 지난해보다 11%, 지난 2019년보다는 9% 각각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제선은 평균 $958로 지난해보다 8%, 2019년보다는 23%가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선 가격 하락에 따라 국내선이 주력인 사우스웨스트 항공, 알라스카 항공, 아메리카 항공 등은 강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3분기 매출이 둔화되거나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경우 좌석 기준 운영 수익을 보여주는 유닛 레비뉴가 3분기에 7% 하락할 것으로 어제 전망됐으며 이는 수용 능력을 늘렸지만 승객은 그만큼 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알라스카 항공은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 증가하지만 유닛 레비뉴는 9%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아메리카 항공도 3분기 유닛 레비뉴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5%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국제선이 많은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유럽과 아시아 등 국제 노선의 강세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AI 인공지능 도입이 확산되면서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대량 실직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다른 부분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AI 도입에 따라 대량 실직이 닥칠 것이라는 통상적인 우려가 반드시 필연적이지는 않다고 진단하고 노동자들이 소득이 더 많은 다른 직업을 찾아갈 수 있고 이미 그런 추세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AI 도입으로 이직 현상이 나타나는 직종은 사무보조, 음식 서빙, 고객 응대, 기계 작동, 상품 운반 등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봉 38,200달러 이하인 노동자들은 최고 소득을 받는 집단보다 직업을 바꿀 확률이 최대 14배나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860만 명이 같은 직종 내 고소득직으로 옮기거나 다른 분야를 찾아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1억 1,800만 명이 새 직업을 찾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일부는 동일 직업 내 고소득 보직으로 옮겨가고 900만 명은 아예 다른 산업으로 이직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이른바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했는데 그 영상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된 무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략 무인 정찰기 샛별 4호기,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 샛별 9호기의 평양 상공 비행으로 열병식 식전 행사는 시작됐습니다. 미국 첨단 무인기를 본뜬 걸로 어제 보도된 무기 전시회의 첫 선을 보인 뒤 실제 비행으로 성능을 과시한 겁니다. 당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종료했습니다. 사열해 주십시오. 전략 순항 미사일과 함께 600mm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크스 등 신형 전술핵 단거리 3종 세트가 선두를 형성했습니다. 북한이 핵 어뢰라고 주장하는 핵무인 수중폭탄 헤일은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샛별 9호 공격형 무인기엔 두 종류의 미사일 10발이 장착됐습니다. 역시 열병식에 처음 나선 극초음속 미사일은 하와이의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괌의 미 해군 공군 기지를 겨냥했습니다. 이제의 태평양 군사 기지들을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정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형 장비 10병의 마지막은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과 화성 17형이 맡았습니다. 미 전략 핵 잠수함이 아주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엄정히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개발된 신무기들로만 역동적인 열병식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최근 북한의 군사력은 강화됐고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 대표단을 부른 것도 이런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디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인 한인 여성 이유미 씨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에 지명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연방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오그란데 강에 수중 장벽을 설치하자 멕시코는 장벽 305m 중 75%인 230m가 국경을 침범했다며 미국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1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1987년 이후 36년 만에 최장기간 상승을 기록했던 다운존스 30지수 상승 랠리가 어제 한의웰의 주가 하락으로 연속 상승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7000건 줄며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화요일 자정에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것이 가장 저렴했지만 최근에는 일요일에 구입하면 국내선은 5%, 국제선은 1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7년 학교 내 왕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뉴저지주 12세 소녀의 유가족이 학군으로부터 910만 달러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뉴욕시 전철과 시내버스 요금 지불에 사용되는 터치형 결제 시스템 옴니 누적 이용 횟수가 10억 회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늙은지와 젊은지의 혈액을 공유한 결과 늙은지의 노화 진행이 느려지고 수명도 최대 10% 늘어났다고 듀크대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오늘과 마찬가지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2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로 오늘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4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8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